구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복지과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소관 31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동복지과 그 31쪽 점 보면 다 함께 이 돌봄센터하고 지역 아동센터가 나오면 항상 의원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들이 여건이나 어떤 환경에서 좀 틀리기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가 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부분을 좀 어려운 가운데 경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제가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 아동센터를 시에서 관리 감독할 때 비치해야 될 서류들이 매뉴얼화가 됐습니까? 돼 있습니까? 네, 저기 지역아동센터가 그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서 갖춰야 될 예산서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그 운영위원회 회의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화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동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서류라든가 양식이라든가 내용이야 뭐 각각 틀릴 테니까 내용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의 자료의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B라는 아동복지센터에서의 서류가 양식이 서로 틀리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실제로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동복지센터를 방문을 해서 무사히 그 서류를 다 이제 오고 이제 그 감사 대상에서 이제 감사가 끝났고 B라는 데를 갔더니 B라는 데는 가만히 보니까 A라는 데보다 더 잘해놨더라 이게요. 뭐 형태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C라는 데 가서는 A라는 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C 방식으로 해라 라고 또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은 각각의 운영이나 뭐 형태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됐든 그 처리해야 될 서류 부분만큼은 좀 동일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매뉴얼화가 돼 있어야 된다. 그 틀 안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감사 대상에서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틀이 각각의 어떤 아동복지센터를 가는 데마다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우리가 매뉴얼화를 좀 시켜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상으로 제가 뭐 한 군데서 본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는 뭐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별로 지금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뭐 그 아이들의 어떤 환경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그 중위 100% 이하인 학생들을 60% 범위 안에서 이제 받게 돼 있고 나머지 뭐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게 40%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생을 모집을 할 때 전체 10명이다 이게 모집하는 인원이.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저소득층 쪽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6명, 그냥 그 소득에 상관없이 4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느 쪽은 지원자가 넘칠 수도 있고 어느 쪽은 적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같은데
3명밖에 만약에 지원을 안 했어. 그런데 저쪽은 그 소득에 상관없는 데는 4명 이상이 더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그 아이들을 먼저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소득에 상관없이 그 나머지 부분을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받아라 채워지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관리 감독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안 채워지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안 채워지면 그냥 그 원은 그 인원만 받고 나머지를 계속 방치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그 소득에 상관없는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지역아동센터로 안 가고 다 함께 돌봄센터 그쪽으로 다 갈 거란 말이죠.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운영 방식을 집행부에서 권장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사례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거로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 군데 확인을 했고요. 근데 그게 또 지역에 따라서 안 그런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어떤 그 매뉴얼화가 돼 있어야지, 예?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큰 틀에서 한번 매뉴얼을 시켜서 어떤 지역이든 똑같이 받을 수 있게끔 그 60% 40%만 지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네, 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리고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가져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고 다함께 돌봄센터들이 이제 지금 시설수가 4개지만 이제 앞으로 늘어나다 보면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잘 좀 그 파악을 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평생 학습센터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다 잘하고 있지만 지역의 여건 또 환경 시설의 규모에 따라 틀려질 수는 있는데 네. 다행스럽게 이제 서부 쪽이 좀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수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거냐면 남부, 북부, 서부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웬만큼은 그 가지수를 같이 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그 요구사항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지역에 따라 틀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부에서 요구하는 거고 뭐 북부에서 요구하는 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게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지역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매년마다 그 한 번씩 그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토대로 해서 그 시민들이 원하는 그 교육 같은 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좀 더 많이 좀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교육장이 제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요. 지금 그 노인복지관을 3층하고 4층에서 12개의 공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간이 지금 남부 지역에 있는 거하고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서부 지역은 뭐 강의실이나 그런 공간은 다 비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이제 그 요구 사항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니까 한번 참조는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달이 도서관 쪽하고 안동도서관하고 뭐 서로 같은데
서부 쪽에 관련된 거니까 서부 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서부 쪽에 그 도서관 확충 계획이 두 군데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돼 화양지구- 있는 데들이 네. 지금 이제 안중 출장소 이제 신축하는 자리하고 포승에 이제 문화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그쪽에 좀 확장해서 이제 옮겨가는 거로 계획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화양 쪽은 거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포승 쪽은 아직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맞나요? 저기 추진 계획은 수립이 됐고요. 이제 그 향후에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러니까 계획은 일단 뭐 계획은 대략 수립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그 정책들, 뭐 지자체 정책도 그렇지만 모든 게 보면 미래를 보고서 좀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뭐 현실을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 짓는 시점에 이게 완공이 되는 시점에 가면 이게 또 부족한 부분이 또 많이 나오는 경우가 나오고 또 지나고 나면 더 이래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그 안중에 그 역세권 개발이 한 157만 평 정도가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거는 곧 안중에 역세권 개발을 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지금 화양지구가 한 80만 평 조금 넘으니까 157만 평이면 그거에 한 2배 정도가 늘어나는 규모예요. 그렇다면 화양지구에 들어섰을 때 지금 이전 출장소 안중 출장소가 신축하면서 그쪽에다가 이전 그 도서관이 또 다시 이제 가는데 지금 그 화양지구 말고 이제 예를 들어 역세권이 개발되면 그쪽에 또 갈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도서관 건립은 이제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뭐 개발이라든가 인구 유입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현재 26년도까지 이제 계획상에는 역세권에는 이제 건립 계획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이제 검토해야 될 곳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역세권이나 브레인시티나 이런 데들은 또 추가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뭐 꼭 해라 안 해라는 게 아니라 그 뭐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고요. 지난번에 그 행정감사 때 저희가 이제 질의 드렸을 때도 지금 안중 출장소 신축 부지로 들어가는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렇죠? 크질 않은 상태인데 생각보다는 저는 좀 크게 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크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쪽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턱없이 부족할 소지가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면 안중출장소를 신축하기 전에 좀 확장할 필요도 있다. 물론 그쪽에 계획이 있다면 뭐 그 지금 현행대로 뭐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각도로 그건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저기 안중출장소 신축 부지에다가 지금 도서관을 짓는 부분은 역세권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 시점하고는 또 안 맞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맞고 그나마 지금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착공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저쪽에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좀 더 확장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거보다 더 넓은 면적의 도서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절차 이행 과정에서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뭐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화양지구 안에 들어가는 도서관 면적을 수정하기는 어려운 단계라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 역세권이나 이런 쪽에 종합적으로 뭐 용역을 추진하든가 해서 몇 년 후에 그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셨겠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파악하는 게 아무래도 집행부보다는 밀착해 돼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포송에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저희가 촉구를 해도 화양지구 쪽에 이제 그 지면서 학교가 들어서게끔 해준다라는 완전 그런 얘기들도 많고 또 실제로 화양지구가 이제 건설되면서 여러 개의 고등학교랑 중학교들이 이제 들어서는데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런 걸 감안하면 저는 좀 이게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확장할 필요는 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 뭐 시점에서야 보면은 뭐 아직 뭐 인구가 다 유입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집행부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거기가 다 이제 준공이 나서 완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이 되면 분명히 부족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이해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금 의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지금 이제 졸린 시간인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궁금한 거 32페이지 보시면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해갖고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저희 시에서 받았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친화도시가 되면 무슨 혜택이 있는 건가요? 시에? 친화 도시가 돼서 특별히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가 그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라는 인증을 예. 이제 걸고서는 저희가 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거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4년 후에는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아동들의 친화를 추구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저희가 아동복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훨씬 더 저희 시 아동들에게는 유익한 혹시 이제 거라고 4년 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산점이 생기는 건가요? 이제 상위 단계를 인증받을 수 있는 네.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평택뿐이 아니고 몇 군데가 지정이 됐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68개 시군이 지정된 걸로 알고 친화도시로? 있습니다. 친화도시로 되면서 이제 그 시설도 또 그에 걸맞는 시설을 이제 평택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네, 저희가 지금 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이 아동 권리를 위해서 10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어 가지고 이제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10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새롭게 오셔서 또 열심히 노력하셔서 또 오시자마자 이런 게 저희가 도시가 선정이 되고 인증을 받아서 축하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거로 인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평택이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양육 지원금 지급해갖고 961가구가 있었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정을 하게 된 건가요? 아동이 이제 다자녀를 여기서 말한 다자녀는 3명 이상? 3명 이상이고 이제 그 아동이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지불을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961가구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지금 앞에서도 아동 얘기했지만 요즘에 아동들이 학대를 너무 많이 당해서 그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아기가 많이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그 뉴스가 계속 나오던데 그 평택시는 그래도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시에서 관리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관리하고 해서 사건이 몇 건이나 혹시 되는지는 아시나요? 이거 경찰서에 알아봐야 되나요? 저희 작년에 21년도 그 아동학대 신고 현황은 네. 총 470건이 맞네요.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그 가정에서 이제 요즘에는 부모님들 학대하는 경우도 꽤 많아 갖고 내지는 그 시설에서 학대를 받는 애들 이런 애들이 주로 만나요?
의원님 말씀대로요. 가정에서 부모가 음. 학대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동들한테 교육이 잘 돼 있어서 네. 부모님이 때리면은 바로 신고하는 바로 걸로. 신고해요? 네, 네, 네. 신부모인데도 예, 친부모들이 학대하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습니다. 그러게 살기가 어려우셔서 그런가 자녀를 학대한다는 거는 그냥 뭐 부모는 거진 사랑으로 많이 저기 하는데 키우는데 또 뭐 간혹 잘못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육하듯이 조금 이제 교육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스로 그거를 신고한다는 얘기네요. 네, 의원님 예전에는 훈육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그게 이제 학대로? 학대로 판정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절대 아동들한테 때리거나 또는 이제 방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밥을 안 준다든지 쫓아낸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학대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421건이 그렇게 접수가 됐다. 470건입니다. 470건. 네. 그러게 제가 지금 평택에 스마일 하우스라는 게 이제 몇 호점, 2호점인가 평택에 생겨서 그 오픈식 때 제가 갔고 그네들도 부모님이 학대를 하다 보니 이제 나와갖고 지금 생활을 하고 그때 3명인가 몇 명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학대를 받다 보니 불안정하고 막 이렇게 해서 밤에 유리창 깨고 막 이러는 바람에 명절 올 때 그래서 제가 그 저기 의사협회 회장님한테 전화 드려갖고 치료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어떤 데는 그네들이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에 스마일 하우스라는 게 생겼어요. 아동 학대 당한 사람들이 이제 애들이 나와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뭐 부모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그래도 이제 저희 시에서 지금 보니까 경찰서하고 경기도 평택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다고 하니 그 많이 그네들이 성장할 적에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학대를 받다 보면. 그래서 좋은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보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그 지금 활동 못 하시죠? 지금 제가 이제 그 정기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했어요. 평생 지난번에 프로그램? 예. 근데 지금 네. 뭐 그 엊그제 그 코로나가 저기 확진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요. 한 7분이 발생이 됐어요. 수강생이 4분하고 강사가 3분이 걸리시고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당 몇 명이 되지가 않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그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 예. 몇 가지가 있어요? 가지수로 따지면 한 16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 주로 이제 그 예. 주부들이 가서 많이 배우시는 건가요, 혹시? 보통 그 승리 뭐 연령층은 다양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주부님들이 좀 많은 주부님 편이시죠. 지금 보니까 여기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5060 신중년 희망 캠퍼스 운영을 처음 하신 거예요, 이게? 운영을 하시려고 지금 하신 건가요? 아, 이제 계속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이제 5060 세대에 이제 연세 드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부터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활동과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해갖고 2개 가정. 이 2개 가정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 영양 가정 말씀하시는 거는 네네네. 그 리더 가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요. 그 2개 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더 가정하고 코디네이터 하고요. 예, 예. 좋은 거 하시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할 거는 이제 평생학습센터가 예, 예. 그 소사벌 학교부지 예, 예, 예. 제가 처음부터 그거 매각하겠다고 하는 거 예, 예. 시민들하고 간담회 시장님하고 해서 이제 매각은 안 했는데 지금 예. 자원봉사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 용역이 이제 끝났잖아요. 지금 아직 지금 진행 아,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예, 예. 그럼 그게가 끝나야 이제 그게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 영역이 끝나서 이제 규모 같은 게 지금 그게 예. 정해지고요. 예. 그 규모가 정해지면 이제 사업비가 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예산 반영 시키고 그 이제 행정 절차가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끝나면은 이제 예산 확보해서 한 560억이 투입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국고 보조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다 시민가요? 시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절차상에는 그 행정 절차가 끝나고 2024년부터 26년도에 이제 준공해놓은 거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게 2006 년까지? 예산입니다. 26년이요. 26년? 예, 일단 시작은 언제부터 해요? 예? 시작은 24년에 착공해놓은 거로 했어요. 24년에 작동해요? 예, 좀 예, 시간이 예. 또 걸리네. 그렇죠. 그 안에 이제 그 행정 절차 끝나야 되고요. 두 가지- 행정절차가 되게 오래 걸리시네. 예, 예, 예. 왜냐면 그게 이제 3,300평이다 보니 자원봉사하고 평생학습센터가 이제 2,000평이 들어가고 예, 예. 1,100 평이 지금 남아 있는데 예, 예, 이제 동삭동 주민들이 이제 민원센터를 예, 예. 거기다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아, 있는 그러세요? 모양인데요. 예, 예, 근데 사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게 이미 예. 그 저기 평여고 자리에 예. 이미 거기 승인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절차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못 바꾼다. 근데 그 1,300평 남은 거에 대한 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욕심을 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신다고 푸른 사업소에 계신 분이 이제 과장님이 얘기를 네. 하시던데 예. 어쨌든 평생센터 그 시민들이 넓은 곳에 가서 한 군데 모여서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진행을 뭐 시에서는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저기 드릴 거니까 잘 예, 예. 하셔서 예. 시민들이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달의 도서관 그 코로나 관리 조금 해제됐을 때 많은 활동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중지돼 있죠.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일부는 이제 비대면이나 네. 디지털 이제 카페나 뭐 온라인 함께 읽기로 전환해서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부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대면도 허용하고 있어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병영에서 지금 하시고 계세요? 예, 예. 저번에 계속 이제 외국인들 그 축제 비슷하게 그런 걸 다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볼거리도 있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이제 그런 거가 다 막힌 상태인 거죠? 예, 그 의원님 그거는 실은 대관 형태라 예, 이제 그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했고 이제 도서관 시설을 뭐 이용한 거야? 단체라든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 또한 저희 사업의 일환이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그런 거로 해무로 해서 평택 아메리칸 코너가 생겼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용도 덜 하시는 거잖아요. 방학이고 해서 이제 많이들 오고 계셔서 방역 네. 수칙을 강화하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시회 같은 것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전시회는 이제 도서관이 일상의 문화 공간으로 네. 전시회라든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북스타드 사업이라고 해서 책꾸러미 뭐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소진이 됐다고 써 있는데 아, 소진까지는 아니고요. 80% 정도 배부가 완료가 됐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촉각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만지고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이제 촉각책이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네. 예, 소진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소진이 빨리 됐다는 거는 예. 그만큼 또 여유 있게 확보를 예. 하고 저희가 해서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하게끔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발전 기금 내에서 우선 추진해 보고 이게 네. 매년 있다 보니까 그 특정한 연령대에만 지급하고 있어서 크게 막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0세부터 36개월인데 예. 평택시 어머님들이 굉장히 학구열이 높다 보니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거는 최고로 해주고 싶어 하고 또 시에서도 발맞춰 와서 네. 그런 거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중도서관은 또 저희 지역이 아니다 보니 제가 질문은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 건가? 동삭동 도서관 권리. 그게 이제 보상 관계는 다 끝난 거예요? 그게 투자 심사가 완료돼야 네. 부지 매입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지금 중앙 투자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이제 사업 기간을 정해주셨는데 예.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뭐 이 절차를 그동안 진행해 왔고요. 네. 예, 이제 공유재산 뭐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이제 중앙투자심사 의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조금 국비가 들어가네요. 아, 예, 이게 균특 사업으로 네. 6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 그쪽에 주민들이 거의 입주들을 하셔서 예. 또 이제 그 배달의 도서관까지는 멀다고 하고 네. 하니까 이제 앞으로 운동 같은 것도 모산골 공원이 생기면 지금 68% 정도 이제 거기도 보상이 됐다고 하니까 동삭동 도서관도 잘 하루속히 지어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해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결식 아동을 위한 그 급식 31페이지 보면 그 7,000원씩 올해 오른 거예요? 그 동일한가요? 7,000원. 네, 작년에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고요. 올해는 7,000원 동일합니다, 위원님. 그럼 이 드림카드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저희가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카드를 통해서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직접 배달해주는 방법,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 뭐 지역 아동센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좀 인원이 많게 간다 그러면 근데 지금 이 7,000원 가지고 이런 배달이나 일반 그 카드를 해서 일반 음식점 가서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요. 요새 뭐 하도 그 음식점들 가격이 많이 올라서 보면 뭐 8,000원, 9,000원 막 이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좀 이게 그러면 이 뭐 이런 뭐 어떤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 뭐 이 급식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협약을 맺어서 가격을 뭐 지원해 준다든가 서로가 이런 협약은 돼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 카드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아동들이 이제 편의점 가서 사 먹을 수 있게끔 근데 편의점도 그거는 늘려 그래서 있고. 편의점 얘기가 기사에 예, 예. 나와서 예. 그건 사실은 좀 패스트푸드인데다가 여러 가지 좀 또 먹는 장소도 사실 마땅치 않고 이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요 가격에 이렇게 뭐 사용이 가능한 것들을 좀 뭐 이렇게 봉사까지는 아니래지만 일정한 협조라든가 이런 거 구해서 좀 그 우리 아동들이 적절한 질의 영양과 이런 것들이 좀 확보된 곳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단계 돌봄센터가 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지역에 이제 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돌봐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러한 저소득이 아니라 일반 아동도 같이 하면서 이제 성장해 왔잖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사실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차적으로 많이 지원들이 늘어나고 해서 사실 지원은 전에보다는 훨씬 많이 잘 되고 있는 편인데 물론 모든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필요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단계 돌봄센터는 계속 신규로 설치를 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런데 또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 지금 현재 2년 동안은 지원을 안 해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2년이 지나야 지원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역이 겹친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물론 다단계 돌봄센터를 어디에 할 건지가 뭐 100% 장기 계획이 탁탁 나오질 수는 없겠지만 일정하게 그런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것들은 뭐 지역 아동센터를 했을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 뭐 다단계 돌봄센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피해 가서 적절하게 신규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좀 고려. 왜냐면 우리 어린이집 할 때 있잖아요. 그 제한 지역별로 쿼터 비슷하게 해서 고려하듯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획 속에서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다단계 돌봄센터도 안정적으로 또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통합되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당장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정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배치들이 될 수 있도록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유도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좀 필요성들을 또는 이제 뭐 다함께 돌볼 센터를 할 때 거리가 여기는 좀 지화동 센터가 가까우니까 굳이 아니라면 그거와 좀 약간 떨어져서 뭐 어떤 곳에 설치를 한다든가. 근데 현재는 전 다함께 돌볼 센터는 거의 이제 신규 아파트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들이 있는데 염두에는 좀 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네, 의원님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경우에 계획 단계에서 저희한테 협조 받아가지고서는 설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아파트 그 신청 받아놓은 데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이제 2024년 이후에 이제 그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13개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그 신규 아파트 안에는 지역아동 센터를 뭐 개소한다든가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설치 당시부터 잘 상담을 해가지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2페이지에 보면 공공용 어린이 놀이 공간 확대가 있는데 이게 뭐 개선 공사는 이해가 되는데 공공용 어린이 놀이 공간 확대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를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현재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개선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여기 놀이공간 확대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를 좀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거죠? 공공용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 기존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노 놀이터 개선을 하는데 그 공간을 좀 새롭게 조성해가지고 친화적으로 놀이공간을 이제 하나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1개소 이제 노후 시설 개선하면서 이제 그거를 좀 새롭게 만들 예정입니다. 확대라기보다는 뭔가 새롭게 좀 개선 공사하겠다 이런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확대라는 개념은 어린이 창의 체험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그걸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아동 친화 예산서를 제작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뭐 기존의 어린이집과 관련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네, 저희 시에 아동 친화와 관련한 예산들을 저희 과에서 이제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예산서를 다 모아가지고 이 예산서를 이제 그 사업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예산서를 만듭니다. 이거 한번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3페이지 아동 학대에 관련돼서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21년 8월 30일 날 아동 보호팀이 신설됐잖아요. 근데 아동 보호팀 업무 개시는 12월 1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죠? 저희가 이제 그 아동 학대 조사 공무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 일을 원래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자로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직원들이 이제 발령을 받았지만 그 12월 1일 이전에 그 아동보호 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 업무도 이제 그 어떻게 하는지를 실습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접수 받아가지고 직접 그 조사했던 게 12월 1일부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4개월 가량 그런 교육과 인수인계 받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지금 업무 협약을 추진하셨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좀 어떤 겁니까? 경찰서와 뭐 보호 전문기관인데 뭐 보호 전문기관 알겠고 경찰서하고는 어떤 협약을 하는 거죠? 경찰서 이제 저희 그 아동학대 신고가 저희도 받을 수 있지만 우선은 거의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으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거든요. 그럼 저희가 같이 이제 나가서 이 아동을 뭐 바로 격리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아동을 뭐 보호 시설에 입소를 시킨다든가 분리 조치를 하면서 이제 서로 그게 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추진하고 있어요. 12월 13일이니까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아동 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인데 이건 몇 군데를 지정하려고 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규정은 없는데요, 의원님. 저희가 이제 그 아동들이 이제 발생 뭐 성학대라든가 그런 경우 발생하면 저희가 아주대학병원까지 이제 아동을 데려가거나 아니면 빨리 이제 입원시키려면은 근처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는데 이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또 의료비도 좀 지원을 그러니까 좀 할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 때 그 병원들하고 이제 협의해가지고서는 협약을 하려고 몇 군데 계획하고 정도 있습니다. 하시려고요? 지금 당장 몇 군데 그런 건 하겠다고든 아직 모르겠고 아닌데 최대한- 상반기 때 최대한 뭐 만나서 최소한 남부 서부 북부 해가지고 3개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 정도 권역별로 추진하신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보면 사례관리 아동 그 북부센터, 남부센터, 서부센터 이 정식 명칭이 뭐예요? 저기 드림 스타트 팀이 저희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례 저기 북부 센터라고 이제 말씀하면 여기 북부 복지타운 안에 그 드림 스타트 그러니까 드림 스타트 북부센터 이렇게 돼요? 명칭이? 아니면 명칭이 지금 딱이 전에는 그냥 드림 스타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 드림 스타트. 서부는 서부센터에서 네, 개소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6페이지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서 마을 주민 주도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개소인데 네, 이게 예. 어떤 겁니까? 마을 주민 주도 맞춤형 프로그램이? 그 현재가 지금 2군데에서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안중의 송담 힐스테이 아파트하고 효성 평택 비전동의 그 효성 그 백년가약 아파트가 2개가 지정이 돼서 좀 이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새로 그러니까 새로 매년 응모해서 그 해 받고 이거에 한번 아니면 계속 그 마을에 계속 지속 몇 년이면 몇 년간 계속 지속적인 지원 사업이에요? 그거는 좀 그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상지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가요. 근데 현재는 뭐 지금 계속 한 예. 몇 년째 지원되고 있어요, 그게? 이게 이제 현재 21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아마 이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올해도 거긴 2군데 추진한다. 예. 네, 네. 지금 백년가약하고 2군데 저희 지역 쪽에 하시는다고 얘기했는데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2군데 지금 현재 그 300만 원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지급이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예. 3천만 원? 예, 죄송합니다. 한 곳에 3천만 원? 아니요. 아니, 합쳐서. 해서 예. 1,500만 원씩? 예, 1,500만 원씩 나눠서. 그러면 이곳을 이렇게 선정하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제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2018년도에는 4개 마을에서 16개 프로그램을 했고 19년도에는 3개 마을, 2020년도에는 2개 마을 했고 점점 이제, 줄으셨네? 예, 매년 해 가는 거라서 아마 선정 줄으면서 금액은 똑같아진 거예요? 네 개 지금 구역 하다가 2개로 바뀌었잖아요. 3개 마을 하다가 이제 2개로 줄었는데 아마 연도별로 예. 감안해서 이렇게 적정한 수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기 그 강사풀 구축이라고 37페이지 있잖아요. 요건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네, 네. 제가 또 뭐가 있어서 그다음에 그 도서관은 아까 그 마을 그 안중 도서관의 마을은 어디 그 마을 백과사전은 이제 어느 지역 하시나요? 올해는 안중 전통시장 쪽 상인들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책꾸러미는 그 부족하진 않아요? 배달이나 좀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동일 연령대로 2년 전부터 배포를 하고 있었고 이제 생애 최초 한 번만 받는 거여서 현재로서는 이제 80%가 이렇게 빨리 소진된 거긴 하지만 비율적으로 봐서는 제 출생 아동의 비율로 봐서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강정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개발을 해서 일정 규모가 되면 사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뭐 몇만 평 하는데 뭐 1억인 데는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뭐 100만 평이 100만 평 이상인 곳들, 이런 곳들은 저는 도서관이나 뭐 평생학습지가 됐든 그런 것들의 토지를 좀 기부받는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그거는 그 도시개발 지역에도 그 뭐 건물까지 져주면 제일 좋지만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도시개발의 사업에도 사업성도 높아지는 거고 도시 그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도 도서관이 들어오는 게, 예? 그러니까 뭐 평수가 10만 평 개발하는데 도서관 뭐 이거는 좀 하지 마, 뭐 노력은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 뭐 브레인시티가 됐든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 도서관 부지를 기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뭐 화양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뭐 또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는 건 모르지만 일정 규모 50만 평 이상이면 50만 평 이상에다가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먼저 오히려 제안을 하고 토지라도 기부받을 수 있게 하고, 꼭 공원에 공짜에 거기다 짓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원 근처에 가까운데 도서관 부지에 우리 시가 책임지고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요 정도의 땅은 좀 기부하라. 그것이 당신들 도시개발 사업에도 충분히 가치 상승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 사실이잖아요. 예. 그 공원도 옆에 있으면 가치관이 늘어나듯이 뭐 예를 들어 도서관도 중요하게 요새는 앞으로는 가치가 높아지는 곳이니까 그런 걸 도서관 혼자서만 추진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 거기에 계획서에 담아서 그걸 아주 좀 뭐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도서관 뭐뭐뭐는 시에 기부하는 것을 기본 추진 과제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서관도 그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도 좀 세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원도심의 도서관들은 사실 부지도 없고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또 역설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라든 이런 분들이 거기가 아닌 신도시라든가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개발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또 그 지역에 있어서의 활력도 더 떨어지고 하니까 그럼 원도심은 그럼 도서관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 예를 들면서 원평동에 지금 작은 시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사 가거든요. 그럼 시작은 그럼 좋다 이거예요. 원평에 작은 도서관을 그 시립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해서 좀 하다가 3, 4년이 됐든 4, 5년이 됐든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의 좀 지역마다에 걸맞는 좀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좋겠다. 네? 거기에 뭐 일정 규모의 또 학습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다른 거 자세하게 뭐 여쭤볼 거 몇 가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유승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주기고요.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그 도서관 건립도 진행하고 있고 이전도 신축 기준도 이전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하고 계십니다. 작년 9월에 평택역은 구축 완료가 된 상태고요. 올해 이제 서정리역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에 전개되는 부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 건립 전반을 네. 아니면 스마트 도서관만 네, 네. 말씀드릴까요? 네, 그 평택역에 설치하고 네. 이제 아직은 홍보 단계라 월 실적이 이제 200건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뭐 처음에 100건, 150건, 200건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제 인구 유동 차원에서 평택역이 이제 이용률이 좀 많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또 지역 형평 면에서 서정리역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평택역에는 250건 정도가 들어가는 이제 스마트 기기를 하고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500여 건이 들어가는 기기를 이제 서정리역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진 진행하는데 그러면 언제 정도에 지금 상반기 안에 가능한가요? 예, 이게 이제 그 정보 검토, 정보화 뭐 검토라든가 지원 이런 사업. 네 그런 이제 계획 단계가 한 3개월 정도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목표는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작년 9월에 평택역에 이제 구축 완료가 돼서 뭐 홍보가 덜 됐다고는 하나 그래도 꾸준히 증가가 있다면 네. 서정역에도 뭐 비슷한 네. 상황이 될 것 같고 홍보가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3쪽을 보시면요. 시민중심 책 읽는 평택 사업 활성화 이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시민 도서 선정단 75분 정도가 네, 280여 권 중에서 이제 책을 4차 비대면 회의를 통해서 3권의 올해 책과 분야별 3권의 책과 함께 있는 10권을 이제 선정을 해서 28개 시범학교와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읽으면서 토론하면서 이제 지역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이런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게 뭐 비대면으로도 회의가 많이 진행되나요? 여기 보니까 창작극 이런 부분도 있던데. 그 비대면 회의는 네. 이제 이런 5분의 시민 선정단이 그 200 몇십여 권의 책을 이제 읽으면서 올해 한 책을 선정하는 과정이 비대면이었고요. 네. 이제 그게 선정이 되면 시민들하고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이제 읽고 뭐 책 내용을 연극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에 이제 평택 대학교 공연과 학생들이 공연을 만들어서 학교에 가서 공연도 하고 그 도서관별로 공연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시민 행사도 이제 그 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고 네. 책 축제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네. 좀 예. 주춤해지는 상황인 네. 것 같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선포식은 비대면으로라도 가능한데요. 네. 책 축제는 이제 하반기 정도로 좀 미뤄서 상황을 봐가면서 좀 코로나가 완화되면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추세를 계속 간다면 이거는 뭐 계획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남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막 대대적으로 광장에 뭐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는 네. 못하니까 도서관별로나 혹은 이제 네. 작은 도서관들 별로 해서 규모를 줄이되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도 같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4쪽 보시면요. 독서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형성 이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협치 독서 문화사업, 책 읽는 살롱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처음이에요? 아니면 하고 있었나요? 이게 기존에? 주민 참여 예산인데 네. 공모 취지가 지역의 청년들이 너무 예술적으로 기회가 부족하다 이런 취지여서 올해 청년들과 함께 도서관을 중심으로 책도 같이 보고 또 책을 써보거나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고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는 그 예술적 경험을 청년들이 함께 나누면서 서로 관계도 맺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좀 뿌리 내릴 수 있게 돕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신규 사업이란 얘기신 예, 건가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네. 예전 우리들 때하고 많이 다르게 지금은 이제 책과 조금
멀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이런 부분으로 쉽게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에 관련된 부분이 점차적으로 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 신규 사업이 좋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해서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